그러면은 피디님 마지막으로 이제 예. 다큐멘터리를 분야 쪽에서 뭐 현장에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예. 다큐멘터리를 이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예. 준비를 하든지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현장에 투입되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영상 작업이니까요. 네. 카메라를 갖고 가서 내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촬영해서 여기서 진실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갖고 어떤 요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를 갖고 현장에 갑니다. 네. 그러면 너무 그 열정이 넘치다 보니 이것도 찍고 싶고 저것도 네. 찍고. 예.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동시에 많은 네네.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찍어야 되고 네네. 저것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거 조금 찍다가 또 저거 네. 조금 찍다가 또 트라이포드 놨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유 이거 언제 이거 트라이포드 놓고 언제 트라이포드에서 빼가지고 또 막 가서 이것도 찍고 예. 아니 저것도 주변에 저것도 굉장히 중요해 예. 보여. 저것도 꼭 찍어야 돼. 아, 또 막 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장에 도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정말 본질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1차적으로는 조금 서두르지 말고 가운데 트라이포드를 딱 놓고 이 현장에 대한 풀샷을 먼저 찍어라. 그리고 풀샷을 느긋하게 네. 서두르지 말고 5초, 10초, 20초 찍으려고 하지 말고 한 1분, 2분, 3분 이 현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현장에서 어디가 삐죽 나온다고 네. 어디가 덜 삐죽 나온다는지 이 현장에서 어디가 메이저 파트고 어디가 마이너 파트인지를 내가 이 현장이 앞으로 5분 후, 10분 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때까지 관찰하면서 트라이포드를 놓고 좀 차분히 찍어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해서 트라이팟을 놓고 안정되게 찍지 않은 샷은 돈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쉽게 말하면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내가 찍은 장면이 비록 한 장면이라도 하나의 아카이브로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해지려면 그쵸. 어떤 밸류를 가지려면 가급적인 물론 뭐 데모찌로 찍어도 핸드샷으로 찍어도 핵심이 찍혔으면 얼마든지 그건 중요한 사실이죠. 남들이 못 찍은 걸 찍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는 트라이팟을 놓고 안정되게 찍어야 그것이 그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생기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아카이브로서의 가치가 그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풀샷을 찍고 그 다음에 저쪽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살짝 주물러서 좀 타이트 풀로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찍고 이렇게 트라이팟을 놓고 안정되게 찍으면서 현장을 observe, 관찰해라. 관찰해야 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미리 준비해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그 장면을 포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래서 미리 트라이팟을 놓고 차분하게 찍어라. 그래야 아카이브로서 그 내가 찍은 장면이 가치가 있다. 예,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의 마지막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제가 우리 후배님들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늘 양면성이 있고 양면성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다면성입니다. 그쵸.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진실조차도 정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것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로 찍어서 순전히 사실만 갖고 내가 진실을 탐구한다고 하더라도 늘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고용력을 갖고 나와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어떤 진실 나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찍었지만 같은 현장에서도 나와는 또 다른 진실을 포착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 또 더 그거보다 한참 더 높은 진실을 또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전 이것이 다큐멘터리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이념적으로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진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마치 그 내 진영에 있는 거는 뭘 찍어도 옳고 저쪽 진영은 뭘 찍어도 나쁜 것만 골라서 찍으려고 그러고 내 진영은 좀 보기 흉한 것도 그냥 다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찍고 이거는 가장 큰 죄악이고 다큐멘터리 정치의 가장 반대되는 그렇죠. 반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제가 아까 좀 약간 답답해서 우리 사회의 다큐멘터리가 많이 실종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은 우리 젊은 후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강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진짜 진실을 언제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면 앞으로 좋은 다큐멘터리가 나올 것이고 이 다큐멘터리가 실제로 우리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기록한다. 이 네. 기록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겠다 하는 열정을 잊지 말고 다큐멘터리는 여기에 충분히 기여하려고 하는 장르다. 맞습니다. 그 픽션이 아니라 네.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예. 시나리오가 아니고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가 어떻게 카메라를 갖다 대서 거기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진실을 새롭게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피디님이 말씀을 하신 게 지금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현장에서도 일단은 공통적인 부분인데 사람의 시야라는 게 먼저 조그만 거, 디테일한 거에 집중해 버리면은 큰 숲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디님이 어느 현장에서든 가든 그 현장을 직관적으로 알려면은 전체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면서 그 현장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그 전체 숲을 보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랑 두 번째는 명쾌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명쾌한 퀘스천을 갖되 남들도 그 퀘스천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포용성을 갖고 다큐멘터리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분명히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 또는 이 지구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에 명확하게 도움을 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디님이 그게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의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PD이신 전용길 피디님을 모시고 저희 다큐멘터리 분야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저조차도 몰랐던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사실들을 알고 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